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온두라스를 완파하고 조별 예선을 1위로 통과했습니다. 8강 진출을 결정짓는 중요한 길목이었던 이번 경기에서도 김학범 감독은 큰 폭의 라인업 변화를 들고 나왔는데요. 지난 1, 2차전에서 마찬가지로 상대에 따른 맞춤 전술을 준비했습니다. 매 경기 달라지고 있는 김학범 감독의 축구. 이번 영상에서는 김학범 감독이 온두라스를 상대로 보여준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루마니아전 대승에도 불구하고 선발 라인업부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김진야가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김진야가 측면 포지션을 전부 소화할 수 있는 멀티자원이긴 하지만 선발 윙어 출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죠. 게다가 이강인, 이동경이 모두 선발에서 제외되며 권창훈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이 역시 의외의 기용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정승원의 부상 여파 때문인지 원두재의 파트너로는 김진규가 첫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습니다. 김진규는 이날 경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요. 지난 경기에선 정승원이 중원에 부족했던 기동성과 전진성을 가져다 줬다면 김진규는 여기에 더해 날카로운 전진 패스까지 선보였습니다. 이날 김진규의 기록은 게임에서나 나올 법한 숫자였는데요. 무려 94%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후방에서의 안전한 횡패스나 백패스를 통한 기록이 아니라 전진 패스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선수가 보여준 기록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었죠. 키패스 역시 3개로 권창훈과 함께 팀 내 최다 기록입니다. 패스뿐 아니라 적극적인 하프스페이스 움직임도 동반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위치했지만 공격 시엔 수시로 왼쪽 측면을 넘나들며 공격을 지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왼쪽엔 많은 숫자를 두며 공격을 시도했고 이동준은 반대쪽에서 넓게 대기하며 1대1 상황을 노립니다. 이동준의 돌파력을 믿고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인데 김학범 감독의 전술에서 오른쪽 측면만큼은 꾸준히 발빠르고 직선적인 윙어가 기용되는 이유죠. 이동준은 이날 본인의 장기인 스피드와 돌파력으로 마음껏 미쳐 날뛰는 모습을 보여주며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반면 왼쪽 윙어 자리는 이번 대회에서 계속된 고민이었는데요. 1, 2차전에서 기용된 선수들이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활약을 펼쳤죠. 그러나 이번 경기에선 김진야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김진야는 온두라스전에서의 전술적인 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날은 윙어로 나서긴 했지만 평소 풀백까지 소화할 수 있는 김진야는 일단 수비 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상대 오른쪽 공격에 대한 대비 차원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온두라스는 오른쪽에 레예스가 배치되지만 왼발잡이인 레예스는 중앙으로 좁혀와서 플레이하는 걸 선호합니다. 레예스가 수비를 끌고 오면 그 뒷공간을 최전방 공격수인 마르티네스가 활용하거나 풀백인 올리바가 올라오며 우측을 공략하죠. 이에 대응해 한국은 수비력이 좋은 김진야를 아주 낮은 위치까지 내려보냅니다. 강윤성이 레예스를 마크하기 위해 쫓아가더라도 빈 공간은 김진야가 커버하는 형태죠. 사실상 한국은 2명의 왼쪽 풀백을 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공격 시에도 기존의 왼쪽 윙어와는 다른 역할을 부여받았는데요. 김진야는 측면에 머무르지 않고 아주 높은 위치에서 적극적인 대각선 침투를 시도합니다. 황의조보다도 높은 위치에서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을 경기 내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후반전에도 계속됩니다. 황의조는 비교적 낮은 위치에서 상대 수비를 끌어오고 그 뒷공간을 김진야가 활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패턴은 후방 수비수들의 대인마크 성향이 강한 중남미 팀들을 겨냥해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 막판 이강인의 제로톱을 실험한 것도 그렇고 이번 경기에서도 후반전 황의조가 빠지며 엄원상이 최전방으로 이동했는데요. 엄원상은 빠른 발을 활용한 배후 침투뿐 아니라 상대 수비를 유인해내는 제로톱 본연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뒷공간을 서령우가 침투하며 김진야의 골을 만들어내죠. 한국의 8강 상대인 멕시코 역시 비슷한 수비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 같은 공격 패턴에 대한 주문이 다시 한번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승부가 결정난 후반전에는 엄원상의 최전방 기용뿐 아니라 여러 실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김재우가 들어가며 3백으로의 변화도 있었고 이동경과 이강인의 공존에 대한 테스트도 있었죠. 조별 예선이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김학범호에 대한 칭찬을 한 가지 하고 싶은데요. 이번 대회에서 김학범호가 대단한 점은 3경기 선발 라인업에 모두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매 경기마다 보여줬던 약점을 다음 경기에선 변화의 포인트로 삼으면서 적극 활용합니다. 예컨대 1차전에서 나왔던 3선 조합, 비효율적이었던 권창훈의 측면 활용, 밋밋하고 단조로웠던 크로스 위주 공격 등의 문제를 2차전에서는 곧바로 변화를 통해 해결하죠. 3선 조합에 변화를 주고 좌우에 빠른 윙어를 배치하며 권창훈은 중앙에서 활용합니다. 이강인 대신 이동경을 선발로 내세우며 직선적이고 빠른 템포의 공격을 살렸죠. 1, 2차전에서 모두 고민거리였던 왼쪽 공격의 부진은 김진야의 투입으로 해결했습니다.
김진야를 기존과 아예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며 문제를 타개했죠. 이 같은 모습은 자신의 패착을 인정하고 변화에 대한 수용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큰 대회를 치르는 도중에 내리기엔 쉽지 않은 결정이죠. 조별 예선 통과라는 1차 목표를 넘은 대표팀은 이제 본격적인 토너먼트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학범 감독이 멕시코전에선 또 어떤 변화와 맞춤 전술을 들고 올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